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습니다. 다만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직을 걸고 사퇴를 요구한 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공식적으로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직을 걸면 됩니다. 국민의힘의 온실속 화초 같은 정치인들이 잡초 같은 장동혁을 상대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걸고 정면 승부하자는 사람을 의원직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이 기득권 국회의원이나 뭐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정치를 하라고 했더니 이 포커판을 만들어버리는 최소한의 기대마저도 물거품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고요. 직을 걸고 싶으면 지역구 주민들한테 물어보시라고 하고요. 당직과 이 공직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인화 더불어민주당 전략위 부위원장, 장성호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재신임 투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만 시한이었던 어제였죠. 네. 어제까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거취 문제는 이렇게 일단락이 되는 건가요? 일단락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대표직을 사퇴하라고 주장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사퇴하라고 요구하면 예. 내가 전당원 투표를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안 돼서 국민투표는 못하고 그래서 당대표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당원 투표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고 당대표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뽑은 국민의힘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대표가 가장 시급한 것은 6.3 지방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중도층을 이탈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배수진을 친 것이고 결국은 역사의 강은 도저히 흐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또 당대표를 흔들거나 당대표 물러나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것은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이길 수 없는 정당이라고 해코지를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이런 고단수의 어떤 결단 이런 것들은 이제 일사천리로 지방선거를 향해서 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퇴 논란은 일단락이 될 거다. 돼야 끝이 된다고 났다. 봅니다. 그런데 지금 당 분위기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좀 저하고 전망이 좀 다른데요. 예. 일단락은 됐지만은 2막 3막이 계속 기다리고 있다. 2막 3막은 더 큰 갈등과 더 큰 분열, 더 큰 대립이다. 예. 당장 제가 볼 때는 이제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1심 예, 선고. 선고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미 체포 방해죄라든지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종사자 혐의 관련 재판을 보면 유죄가 지금 확실시 되고 있거든요. 예. 이미 이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법정 최고형 사형이나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진다면 윤석열 어게인을 외쳐온 그리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해온 예.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한동훈 전 대표 포함해서 친한동훈계에서는 더 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예. 그러면 굉장히 좀 코너에 몰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고 예. 더 큰 격돌과 분열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역사의 강을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의 강을 건너려면 탄핵을 반대하면 안 되죠. 그리고 12.3 비상계엄 내란을 옹호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반대로만 가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더 큰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을 걸고 이제 재신임 투표를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의원직까지 걸 거다라면서 굉장히 강한 승부수를 내걸었는데 그만한 데는 자신감이 있어서였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그 국민의힘 당원수가 한 100만이라고 하는데 장동영 대표가 당대표로 당선될 당시 7개월 전으로 돌아가면 한 70만 3만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럼 그 이후에 이제 30만 당원이 유입됐다는 건데 30만 당원 가운데 물론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자들이 아름아름 이제 자신의 어떤 전략적 입지를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 것도 있겠지만 예. 대부분의 이제 당의 정체성 강화에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당에 입당한 것이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투표율이 60%를 가정했을 때 네. 그러면 이제 뭐 만일 이제 당원 투표가 전당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러면 60만 명이 참가하면은 대표주를 유지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되니까 네. 약간 35만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저는 그 숫자보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60만 정도가 참여하면은 정말 한 7, 80% 이상의 그 표로 아마 그 전 재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장 대표가 이렇게 승부수를 던질 때는 물론 이제 그런 믿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근데 국회의원직까지 던진다는 건 이게 보통 사실 승부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장 대표도 많은 분들이 뭐 당 대표직만 생각했겠지만 국회의원직까지 같이 그걸 옵션을 넣음으로써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친 거고 그런 어떤 말하자면 본인의 결기 그다음에 예. 이제 그런 어떤 마지막 승부수라는 뭐 본인의 비장함 이런 것들이 네. 이제 담겨 있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지금 반발이 없을 뿐더러 사실상 이제 이 문제는 저도 진화됐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예. 자연스럽게 다음 주가 되면은 공관위가 출범하면서 아마 페이드아웃 국면으로 갈 것이고 그것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이제 저는 오히려 착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지금 당내 지형상 장 대표에게 유리한 국면이기 때문에 재신임 투표를 가더라도 결과가 나쁘진 않을 거라는 예측도 있었겠지만 혹시나 장 대표가요. 그러니까 직을 걸 만큼 직을 걸고 재신임 투표를 요구할 사람이 없을 거다. 이런 예상도 혹시 있었을까요? 아니 그건 아닐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뭐 보면은 뭐 여러 분들 얘기하잖아요. 근데 네. 뭐 김종혁 전 최고 같은 경우는 나는 일반 당원이라서 안 되는 모양이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사실 장 대표가 그렇게 올 수 있는 경우가 뭐 있다고는 뭐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예. 설령 있어도 이 부분은 본인이 그걸 감안해야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정면 그럼요. 저는 돌파를 할 그렇게 생각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감히 누가 하겠어? 올 거야? 이런 정략적 계산과 정무적 판단이 아니라 실제 온다면 이거는 진검승부를 해야. 왜냐하면 칼이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데 네. 이게 빼게 되면은 상대방도 죽기 사기로 달려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일본 사무라이 전법에 나오는 네. 머뭇거리지 말라의 첫 수칙을 저는 진검승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장동혁 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던 사람 중에 오세훈 시장도 있었고 한동훈 전 대표도 있었는데 이 국면에서는 딱히 요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상 지금 방금 그 거론하신 뭐 장동혁 대표 외에 오세훈, 한동훈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예. 두 분 다 현직에 있을 때 직을 걸라는 말을 했던 분들이에요. 예. 특히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아마 2011년에 무상급식 투표로 직을 걸었다가 네. 그 뒤에 이제 되게 야인 생활을 오래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진짜 사퇴를 하게 그렇죠. 됐죠. 그때. 저는 어제 그 장동혁 대표의 이런 직을 걸라는 이 경고 아니면 이 협박성 메시지가 결국은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견제구를 날린 게 있지 않겠냐. 아. 지금 이제 장동혁 체제를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두 세력을 보면 오세훈, 한동훈인데 예. 그 중에서 이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이 직을 걸라는 표현은 어느 정도 좀 오세훈과 그 한동훈을 염두한 그런 계산된 발언 아니겠냐. 근데 이게 이제 장동혁 대표에게는 묘수라고 생각하지만 네.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보면 굉장히 악수로 저는 이게 뭐 통할 것 같습니다. 아. 특히 이제 지금 한국 정치가 지금 이 극우로 회귀하면서 예. 이 국민의힘의 이 극우 회귀와 그 윤호개인 세력 때문에 굉장히 지금 혼탁해지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자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정리를 해야 될 자리인데 오히려 극우로 회귀하고 극우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한국 정치 발전에서는 좋지 않다. 예. 저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반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사퇴를 요구를 했지 재신임을 요구한 거는 아니거든요. 아 그게 좀 다른가요? 네, 그럼 저 사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제 본인이 유리한 거지 재신임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예. 재신임을 나는
받을 테니까 네. 당신들은 직을 걸라 이렇게 전환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재신임을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두 분의 보수 평론가들은 정면 돌파다, 네. 승부수다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꼼수 돌파다. 그리고 승부수가 아니라 무조건 이기는 수다. 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완전히 극우 보수 정당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 강성 지지층만 남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당원들에게 자신의 재심을 물어보면 100% 되는 거예요. 근데 100% 이기는 게임에 왜 당신들은 직을 안 거냐라는 것은 승부수가 아니고 꼼수고, 지금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정말로 승부수를 걸고 싶다면 당심의 승부수를 거는 게 아니고 민심의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로 직을 걸 만큼의 진정성이 있다면 네. 민심의 승부수를 걸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뭐 지금 강성 지지층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우리 배 교수님이 정말 훌륭한 정치 평론가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120만 당원을 모욕하는 뭐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강성 보수층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예. 지금 이제 여론적 지형이라든가 여론조사를 보면은 꾸준히 뭐 20% 후반에서 30%, 40%까지 나오는 그런 여론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당원들만 하면은 거의 70%, 80% 이상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 여기에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이 일부 당원에 섞여 있어서 윤 어게인을 외친다고, 그런 것들을 어떤 당의 다원적인 그런 모습으로 봐야지, 그것을 소수의 세력들이 요구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윤 어게인 예. 탄핵은 잘못됐다, 그런 당원이 물론 당에 있지만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마찬가지로 재심이라는 것은 사퇴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물으면 중도라고 하던가, 아니면 그리고 중도라든가 민주당 당원을 어떻게 가려내겠습니까? 역선택을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당원 투표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해서 통합 문제에 대해서 그럼 국민투표에 그럼 붙여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똑같은 논리로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과반을 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의 문제는 네. 결국은 주인인 당원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 사퇴 재신임에는 사퇴가 분명하게 포함돼 있다. 저는 네. 뭐 그렇게 확신합니다. 저에게 알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짧게만, 예, 짧게만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드리면 얘기 너무 왜 길게 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극우 정당화돼 있냐라고 반문하셨는데, 첫 번째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기 때문에, 또 윤 어게인을 외치기 때문에 그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을 해가지고 10%대밖에 지지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20%대 중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건 아닙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지난번 지도부까지 해서 12.3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좀- 옹호라고 생각하지는 예, 않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선을 그었다라는 이제 입장이신데, 당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씨도 당 지도부에 대해서 좀 비판의 가세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께서 자리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뭐 아버님이 추구하셨던 큰 정치, 우리 저 한 대표님께서도 좀 잘 좀 정신을 좀 이어봐 주셔서 달그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 믿고 계속 가겠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가 그렇게 겁이 나고 쫄려서 사진조차 제대로 못 걸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전용 사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은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은 전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민주화를 위해 헌신해 오셨던 그 공적에 대해서 지금도 존중하고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장 부위원장님께서는 뭐 이미 윤어게인과는 이제 거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김현철 씨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수구 정당으로 변질이 됐다면서 아버지의 사진, 그러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거를 떼어내라 이렇게 지금 당에다가 요구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말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저는 온당하지 않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하자면 존영,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공공재이며 역사적 유물인데 마치 이것을 이제 사적 유물 취급하듯이 우리 아버지 사진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제 물론 그 함의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당이 빠른 중도 확장 전략을 좀 세우고 좀 당이 외연 확장을 통해서 좀 이제 말하자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좀 보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존영이라는 이제 그 매개체를 통해서 이제 이 논란이 불거진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로서 얘기할 수 있으나 저는 어쨌든 이거는 당의 역사적 자산이고 유물이고 우리 국민의 모두의 것인 공공재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떼라 마라 이 얘기는 조금 저는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측면을 받아들입니다만은 지금 이거 고성국 씨가 얘기하는 이른바 사진 걸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걸자 이런 얘기들 저는 뭐 당이 굳이 응답할 이유도 없었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가 단칼에 전 정리를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개인적으로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건,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현직 판사로서 단죄를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엄정한 본인의 법률적 역사적인 소신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 분한테 그리고 이제 정당이라는 거는 정체성, 신념, 이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편적인 국민 가치와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 광주 학살에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진을 걸자는 얘기가 중도 소구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장 대표가 이슈가 되기 전에 빨리 정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하고 저런 단호한 자세들이 고성국 씨라든가 전한기 씨가 어떤 좀 강경 노선을 요구하더라도 저는 장동혁 대표가 중심을 잘 잡고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은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이 없었는데 지금 이 김현철 씨가 쓴 글, 지도부를 비판한 이 글을 페이스북 글을 공유를 했거든요. 이거는 좀 간접적으로나마 본인의 입장을 내비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미묘하게 우리가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김현철 씨의 이렇게 소통이 미묘하게 이제 언론에 포착되고 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김현철 씨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YS의 최대 업적 중에 하나는 한화의 척결 아니겠습니까? 그 군부 독재와 이제 뭐 피 흘리면서 싸웠던 사람인데 그 전두환이 등장한다. 그것도 그거를 주도한 고성국 씨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고성국 씨의 지금 징계안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그럼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결국은 지금 그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이제 그 전두환 그 군부 독재 세력과는 선을 그었다고 하지만 이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안을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그 판가름이 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특별히 이렇게 징계를 하거나 그렇지 않고 지금 선을 그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갈 걸로 보이는데 진정으로 그 장동혁 체제가 이런 그 전두환 군부 독재 그리고 극우와 이제 절연을 한다 그러면 고성국 씨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징계 국면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친한계와 당권파가 각각 징계 절차에 착수를 하면서 또 돌입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이 어떻게 되면 그 윤리위원회라는 것들을 동원해서 가장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배현진 의원 쪽 혹시 취재해 보셨어요? 전화했다니까요. 배현진 의원한테?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한 속보. 그냥 펄펄 뛰더라고요. 김 선배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설명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그 본인들이 설명해 준 거. 저는 그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누가 당 윤리위원회 제소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당내에서 이견을 가진 분, 생각이 다른 분들이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거나 또 징계 요구를 하는 경우는 자주 있어 왔습니다. 때문에 친한계를 솎아낸다 그런 취지로 보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으로 이 징계 국면이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징계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지금 중앙당에서는 친한계로 꼽히는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 징계에 들어가기로 했고, 배현진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에서는 또 고성국 씨를 징계하겠다. 지금 이렇게 막 맞징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국면이 흘러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그런 것들이 어떤 대표가 통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적인 정당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거에 대해서 당 윤리위 그리고 뭐 민주당 같은 윤리심판원이죠. 여기에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과 관련된 것은 지난번에 23명의 성명서 발표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이상규 위원장이 본인이 했다고 배현진 의원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페이스북에 뭐 좀 전에 이제 올린 것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당원 뭐 위원장이라든가 당원이라든가 일반 국민도 윤리위에 대해서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올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고 서울시 전체 지방선거 상당히 전국의 선거로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윤리위에서 윤리위가 이제 어제 첫 회의를 거쳐서 윤리위가 개시가 됐다는 그런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뭐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도 서울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은 전국적인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제 윤리가 제소가 들어왔고 윤리에서 이걸 판단해서 윤리를 개최하고 이것을 개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물론 이 고성국 의원 뭐 일개 당원이고 그리고 유튜버로서 의견을 게시할 수는 있습니다. 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시당에서 윤리위가 있거든요. 징계위가 있는데 징계위에서 지금 올려서 다만 서울시당에서 징계위에서 결정된 것은 당 대표 최고위원회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되기 때문에 고성국 당원의 징계에 대해서는 최고위를 통과를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프레임화 시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내부 갈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라든가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것을 프레임화 시켜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 이런 프레임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당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뭐 이번 주에 바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처리를 하되 지방선거 국면으로 빨리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할 거다. 이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도 그 내분이 더 격화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진흙탕 싸움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크게 보면 이제 권력투쟁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장동혁 대표 대 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이 권력투쟁이 있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또 하나의 프레임이 극우 대 반극우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양쪽에서 서로 상대를 지금 윤리에 넘겨서 징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대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징계 사유를 보면 결국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이걸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망상 바이러스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결국 중징계를 내렸는데 결국 이제 제명 처리됐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인 정당인가? 그렇다면은 고성국 지금 뭐 당원 같은 경우 강성 극우 유튜버로 일반적으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뭐 사진을 걸고 당당하게 당의 정체성으로 내걸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오히려 중징계를 하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니까 저는 이제 지금 극우 대 반극우의 싸움이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면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지방선거에 참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 흔히들 뭐 뭉치면 살고 분열하면 죽는다라는데 지금 뭐 지방선거가 넉 달도 채 안 남았는데 완전히 당이 두동강에 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물어가지고 또 물러나갈 것이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끝없는 내분에 휩싸인다. 네. 따라서 저는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상대를 제압하고 또는 뭐 탄압하는 예. 그런 식으로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을 내밀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반대로만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네.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한동훈 전 대표의 그 토크 콘서트가 이제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잠깐 이 얘기도 나눠보죠.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예, 지난번 토크 콘서트보다 규모를 더 키워서 이제 한 10,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내일 토크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제명이 되고 나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과연 내일 어떤 입장을 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더 강하게 전선을 형성하겠죠.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전밖에 없고 네. 장외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치적 공간이 지금 제도권 내에서는 전혀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밖으로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예. 과연 그 정치적 효능감이 얼만큼 가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 지금은 아직 당의 지금 내홍도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상징적으로 좀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국면이 이게 아직은 있어요. 근데 이게 3월이 지나가고 4월이 되고 하면은 점점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야 구도가 전선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한 전 대표가 참전하거나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보여져서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2월달, 3월달 중순에 3월달에 저렇게 이제 대형 토크 콘서트를 통한 지지자들의 결속과 그런 어떤 지지세를 보여주는 것, 그 이외에는 저는 할 게 없다. 그리고 한 전 대표 주변에서는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네. 당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처지들도 예. 있고 해서요. 저는 한 전 대표가 당분간은 저런 식으로 정치적 주목도를 높여 나가는 장외 여론전을 펼치겠지만 네. 그 시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 대표가 빠르게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빠르게 이제 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국면을 전환시켜 버리면은 예. 한 전 대표에 대한 관심과 주목도는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현실적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여기에 동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한 전 대표가 한두 번은 정도 더 이목을 집중시켰지만 그 이상을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저는 분석합니다. 예,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더 강해져서 돌아올 것이다. 네. 그렇다면 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많이 점쳐지고 있는데 내일 뭐 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발언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전혀 보세요? 없을 거라고. 왜냐하면 출마 선언을 하더라도 대진표를 봐야 돼요. 아. 여기가 사지인지 활지일지 죽을 곳인지 살 곳인지를 봐야 그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역이 나온데도 정해지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상대가 누구냐 나오냐에 따라서 또 조국이냐 이런 사람들에 따라서 상황 변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대진표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아마 한 전 대표가 보궐선거에 출마에 대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인하 부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티켓이 팔려 나가는데 1시간 만에 거의 매진이 됐다고 할 정도로 한 전 대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여론전이다. 그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이 정치 영역, 이 제도권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 그래서 이제 장외에서 이제 여론전 중심으로 앞으로도 그렇게 펼쳐 나갈 텐데 네. 일단은 친한계, 한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 친한계는 뭔가 피해자로서 이 서사를 좀 만들어 나갈 거고요. 아마 지방선거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정치적 공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인데 지금 배현진 의원조차도 지금 징계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장동혁 체제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선거도 친한계는 맡기지 못하겠다. 좀 철저하게 지금 친한계를 배제하고 속아낸다는 표현이 좀 과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좀 노선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환경에서 한동훈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장외 여론전. 근데 이 부분도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되면 이제 모든 이제 이슈가 그 선거 그 블랙홀로 빠져들 거기 때문에 네. 더 한동훈 대표의 입지는 더 좁아질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